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중함이 좀 있었고 지정학 리스크도 제기가 되면서 미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마감 후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 상회했는데 가이던스는 조금 아쉽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막판에 미증시가 만회된 거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치 자체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 증시는 당장 시가총액 1위 종목들 삼성전자, 알테오젠이 연이어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시장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는 올라가고 S&P 500은 제자리, 나스닥은 하락하고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장중에 좀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다우지수 플러스로 돌리고 나스닥도 거의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슈들을 보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이게 미국산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오늘 또 추가로 영국산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키우에 공습 경보가 울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혹시 또 확전되는 건가 이런 경계감이 일부 좀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행된 건 아니지만 시행이 유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헤지 펀드들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을 청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 랠리 쪽보다는 이제 현실을 좀 챙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제약주들이 오늘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전반적으로 신중한 가운데 뭐 혼조세 보인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국채금리는 오늘 그 소폭 올랐는데 장중에 제법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4.4%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연준 인사들이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리사 쿡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인하하는 게 적절한데 다만 뭐 지표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위험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겨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가끔 하는 사람이죠. 인플레이션이 진전되다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기면 노동시장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매파적인 그런 취지의 발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대규모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미국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 설문에서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상당수의 응답자가 관세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뭐 타겟이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21%나 급락을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부진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라이릴리는 오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 뭐 암젠 이런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테슬라는 오늘 뭐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 이사회 의장이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스톡옵션 행사하고 매도한 건데 뭐 이제 투자들이 느끼기에는 주가 올라갔다고 매도하네. 그리고 하필이면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매도한 거는 주가 상승이 과도했다고 보는 건가?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테슬라의 주가가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어쨌든 빌미로 이제 일부 좀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날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은 건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350억 달러, 예상치가 330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상치 상회한 거고, 주당 순이익은 0.81, 그러니까 81센트인데 예상치가 75센트였거든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도 뭐 75%니까 대체로 잘 나온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 다음 분기 우리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제시를 했는데, 매출 375억 달러, 이익률 73.5%. 근데 이게
이게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알면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우린 이렇게 예상하는데 우리 조금 더 놀래켜줘야지 뭐 이런 정서가 좀 있잖아요. 근데 375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높았으면 예,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그거보다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시간에서는 제가 방송하고 시간에선 빠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실적 설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는 또 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익률에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발표 직후에는 이제 시간의 주가는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그 삼성전자하고 대형주하고 어제 이렇게 나머지 대형주하고 놓고 보면 엇갈렸죠. 삼성전자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올라가고 이거 삼성전자가 어저께 7.3포인트 정도 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시가총액 2위부터 15위까지가 11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올라가면 다른 걸로 찍어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피크 대비 매도 우위잖아요. 매도 우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연속적으로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에서 상승적으로 좀 풀어줘야 시장의 윗공간이 좀 열릴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 뭐 특정 종목이 올라가면 나머지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될 수 있어서 지수는 당분간 이 부분이 풀리는지 여부가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알테오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알테오젠을 보면서 시장 발목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실제로 보면 7일 중에서 6일 빠졌어요. 알테오젠이.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코스닥도 보면 4일, 5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주가 하락이 코스닥 지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낙폭 보세요. 3일 동안 막 6.8%, 7.7%, 또 6.8%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중형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전이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주는 8월 5일 저점 위에서 저점을 잡고 그러고 나서 추세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빠지더라도 나머지 종목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상승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빠지면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측면이 있지만 나쁘게 보면 지수 자체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어저께 동시호가에 좀 때리기 전까지는 저 지지선 위였어요. 그래서 61선 중요한 지지선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좀 방어가 될지 이게 만약에 방어가 안 되면 저 아래에 있는 121선까지 빠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위치가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중요한 위치다. 여기서 실제로 좀 반전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보다 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 YG엔터가 따박따박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제가 막 여름 넘어갈 때 또 계속 엔터주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고 실제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면서 제가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관세 이슈가 있어서 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관세 이슈 이제 이런 게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하는 종목군들 추이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양시장 시가총액 1위가 계속 좀 부진하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는 부진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가면서부터는 근데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중요한 어떤 지지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사주 매입 재료 이후에 그 효과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좀 심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에 대한 역학관계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빅3 이게 빅3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덩어리가 큰 종목군들 2차전지, 제약, 반도체 그 하단에 있는 게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빅3가 아직 방향이 없어요. 예, 방향도 없고 좀 뭐 흘러내리거나 이런 쪽에 가깝지 이렇게 방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방향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주도주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좀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환율은 또 1,400원 완전히 뭐 고점 친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율이 1,400원을 이제 더 올라갈 거냐는 외국인들 수급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선물을 완전히 못 돌리는 게 환율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400원 전후에서 공방 벌이다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좋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좀 나오는지 이제 앞서 외국인들 수급과 더불어서 환율의 변화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삼성전자의 역대 낙폭 순입니다. 삼성전자 역대 낙폭 순이 올해가 세 번째예요. 2022년하고 이제 3위, 4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역대 3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한 다음 해를 보면 4번 오르고 2번 빠지고, 근데 2000년 넘어서는 이제 18% 이상 빠지는 해에는 전부 다 다음에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빠진 거는 뭐 1990년대 쪽이에요. 그래서 삼성대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긴 한데, 제가 되게 특이하게 보는 건 삼성제 주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번 연봉 보세요. 연봉 캔들의 몸통의 상단과 하단이 3년 동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노는 외국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심도 되죠. 예, 캔들이 저렇게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2017, 18, 19년도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벗어났잖아.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캔들이 딱 붙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지고 노는 주체들이 있나 보다. 뭐 이건 그냥 우연이니까 뭐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연히 발견한 거고, 저거는 방점은 올해 역대 3위권의 하락이 나온 상태다. 이쪽에 더 방점을 찍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